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분야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익 스토리 영상을 제작을 해볼 건데, 이노아이어리스 이번에 이제 분할매도 사인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요 과정이랑 또 5G에 대해서 업황과 밸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스탠스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통신 장비 섹터는 이제 저는 비중을 줄이자는 관점이고요. 자, 빅데이터 쪽에서 비중을 늘려보자 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5G 중에 통신 장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1년도 밸류를 땡겨와서 반영을 해놓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래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다, 낮아질 거다 라는 거를 지금 예측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밸류를 2년 후 거를 땡겨다가 지금 주가에다 반영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놓고 보면 어때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보면 버블 국면이라는 거죠. 이 이후에 이게 이제 내년에 내년 실적이 만약에 업사이드 부분들이 나온다 그러면 주가는 더 갈 것이고, 만약에 버블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테마성을 흐름을 타서 그런 것들은 어때요? 나눠서 챙겨가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대로 보유를 하는 거는 조금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5G가 아예 끝났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이 5G 인프라가 깔린다면 어때요? 자, 서비스가 시작이 되죠. 그게 이제 슬슬 숫자가 보여지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어떤 게? 자, 이 빅데이터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숫자가 보여지는 구간에 와 있다. 자, 투자가 본격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체크를 하면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 여력이 지금 이런 업사이드 같은 부분들이 나와도 여기보다는 여기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더 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G 쪽은 이제 통신 장비 쪽은 5G라고 놓고 보면은 너무 포괄적이니까 통신 장비 쪽을 놓고 보면, 자, 미래 실적을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을 많이 해놓은 구간이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가고, 아직 성장이 시작이 안 된, 그렇지만 성장 흐름들이 본격적인 성장은 시작 안 됐지만 성장 흐름이 보이는 쪽으로 자금을 옮겨가는 포지션을 지금부터는 취해가야 된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판타지아님 133% 수익 인증해 주셨어요. 자,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18,000원에 사서 이제 42,000원에 이제 원금 이상을 빼두고 이제 보유를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수익을 챙겨가면서 보유를 하는 거예요. 자, 2018년도 6월에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일정금 남기고 매도하였습니다. 자, 일정금이라는 거는 처음에 이제 매수했던 금액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업사이드 나오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업사이드가 나오는 부분들은 2021년도 지금 추정치가 잡혀있는 부분들보다 실적이 더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추정치가 지금 100억이 잡혔었는데 이게 150억, 자, 200억으로 확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주가는 자, 25% 100% 더 가겠죠. 이거가 이제 이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해놓자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이게 다운사이드가 나온다, 2021년도에 어떤 이슈가 있어 다운사이드가 나온다 그러면 미래 실적을 반영해놨기 때문에 이제 폭락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2018년도에 반도체 폭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도체가 폭락이 나왔을 때, 자, 이때 당시에 2017년도에 퍼가 5배다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2018년도에 최대 실적이 나올 거다 해놓고 2018년도에 폭락이 나왔죠. 왜 그랬을까요? 2019년도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아질 거에 대한 선반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한하기 위해서, 이런 리스크들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혹시 있게 되면 이런 걸 제한하기 위해서 나눠서 챙겨간다는 관점이고요. 숫자가 보통 나오고 이제 실적이 찍혀가기 시작할 시점에는 이렇게 미래 실적들을 반영을 합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성장 섹터를 투자할 때는 항상 실적이 많이 터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리스크한 구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돼요. 자, 2018년도 10월에 투자를 시작했으면 지금 이제 2020년도 2월이니까 자, 거의 1년 8개월 정도를 보유를 한 거죠. 자, 가치 구간까지 도달할 때까지 이렇게 보유를 해가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기업이 성장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돼요.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어때요? 뭐 1년이고 2년이고가 아니고 뭐 한 달, 무슨 10월, 10일, 그리고 수익 기대폭도
뭐 100%라는 건 사실 주식 투자에서는 굉장히 작은 수익률이에요. 이거는 정말 작은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목표 수익률도 어때요? 이제 단타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3%, 뭐 10%, 스윙 같은 경우는 뭐 10%에서 20%, 막 이런 목표 수익률들을 설정을 하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한번 만나고 예를 들어서 하한가라든가 무슨 어떤 뭐 분식회계라든가 어떤 큰 리스크를 만나게 되면 이 손실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 수익률이라는 거는 항상 이 손실이 왔을 때 감당 가능할 수 있는 비중을 놓고 설정을 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증 회원분들이 적네요. 이제 막 지금부터 막 나올 수는 있겠지만 좀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오고 뭐하고 좋은 뉴스 나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는 회원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이제 컴퓨터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갖고 이 인증을 못 해주시는 회원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공부 좀 하세요. 이게 컴퓨터 같은 거 해놓고 하면 투자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자녀분들이라든가 주변에 어떻게 도움을 좀 받아서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뭐 그렇게 오래 안 걸리니까 하루 일주일이면 다 되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런 건 수익 인증 좀 이제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올려주신 회원분들 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베르베르님은 작년 6월달에 굉장히 좀 빨리 줄여뒀고, 자, 내 새끼는 금수저님, 판타지아님, 자, 진스님, 자, 수익 다 축하드립니다. 주식부자 양송소 회원분들도 축하드립니다. 2019년도 자, 3월달에 이제 주식부자 양송소는 좀 이제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때 추천을 드렸고, 지금 이제 분할 매도 사인이 나갔어요. 자, 숫자가 보여진다 그러면 미리 내릴 필요가 없다. 자, 변동성을 견디는 연습을 해라. 자, 5G 섹터에서 10종목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면 2종목, 3종목은 분할 매도가 필요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리딩을 처음 시작을 하고 할 때는 회원분들이 이런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이랑은 아예 관점이 달랐어요. 그래서 회원분들 관점에 맞춰서 리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회원분들이 중간에 포기를 하지 않도록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 부담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신감 있게 이제 리딩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리딩도 하고 하다 보니까 공부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회원분들한테 그런 성과들도 많이 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험이. 자, 수익을 놓친 경험, 손실 경험, 모든 경험들은 다 소중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 나가서 결국 수익률이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자, 다 자기 사이즈, 자기 그릇만큼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처음에 이제 추천했던 거는 2017년도에 추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당시에부터 보유를 했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한 300% 정도 왔을 거고요. 그 이전에 2016년도에 바닥이 났는데 요 구간에서 이제 만약에 살 수 있는 포지션이 있었다 그러면 요건 이제 한 400% 500% 정도의 수익 구간이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 쳐 있는 구간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요 구간이 이제 주식부자 양송소에서 이제 추천이 나갔던 그런 구간이고, 요 구간이 주식부자 양송소에서 이제 추천이 나갔던 구간이고, 요 위에서도 추천이 나갔는데 3만, 이제 마지막에 추천이 나갔던 부분들이 31,000원 미만에서 이제 매수를 해보세요라고, 이거는 자, 코멘트만 드렸었어요. 제가 사인을 직접적으로 사인하는 구간에다 드린 게 아니고 코멘트만 드렸었는데, 요때 이제 편입을 했던 분들도 분들은 지금은 이제 교체 포지션을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추정치들이 이제 다운사이드가 되면서 굉장히 지금 구간에서는 위아래를 좀 예측하기가 힘든 구간이 와 있어요. 이때 당시에도 저는 이제 이거 적정 가치를 이제 한 8만원에서 9만원 정도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적정 가치가 한 5만원 근방까지 45,000원에서 5만원 근방까지 많이 내려와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요 자리에서 산 사람들은 자, 진입 포지션들이 조금 애매한 구간이 됐으니까 요런 부분에서 편입한 분들은 이제 교체 포지션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밑에서 편입한 분들은 자, 줄여놓고 나머지 비중들은 보유를 해보자. 자,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 실수나 아쉬움을 분석합니다.
자, 2017년도, 18년도부터 이제 투자를 했던 섹터군이에요. 5G는. 지금 벌써 한 3년 됐죠. 그런데 이때 당시부터 수익을 굉장히 놓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투자가 진행 중이고요. 아직도 계좌 비중 한 5% 정도는 유지를 하고 가자는 관점이니까. 보면은 유비커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1000% 가까이 나왔는데 이거는 약간 테마성이 있어서 밸류 체크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수익을 다 먹으려고 그랬으면 그냥 나눠 팔면서 지금까지 보유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요런 관점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회원분들은. 자, 버블을 이제 가치 판단 이런 구간에서 버블 수익을 챙겨가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요런 수익에 대한 확률이라든가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익을 챙겨가는 부분이 파이가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만들어진 게 이제 복리계좌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자, 수익 난 거는 빼놓고 옮겨놓고 그냥 냅둬버려라. 요런 식의 어떤 계좌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드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100% 절반 매도 후에 이제 경험 부족이 있었고요. 저도 이제 5G 요 업황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편입했던 구간은 굉장히 좋은 구간이었는데 이제 끝까지 챙겨 먹은 회원이 없다는 거죠. 한 300%. 그러니까 100% 자르고 한 300% 잘랐으면 한 250%? 뭐 요 정도 이제 챙겨 먹은 회원분들이 거의 맥스 수익을 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상 요렇게 파동이 나온 종목들은 사실 그 이상 챙겨 먹는 회원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오이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업사이드 체크를 제가 하는데 조금 미스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많이 먹을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리딩할 때 100%면 무조건 자르고 가자 라는 관점의 리딩이었기 때문에 자, 요런 부분들을 챙겨가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리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원분들이 이 정도 그릇은 됐다고 생각해서 자, 100%에 잘라가는 종목이 있고 자, 그냥 보유하고 가는 종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를 직접 어떻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 그게 이제 가치 판단에 대한 부분이라 제 개인적인 성향도 많이 들어가 있고 기준도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포괄적인 분석으로 만들어 가다 보니까 궁금해 하시는 회원분들도 많은데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리딩을 할 때 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결국은 리딩이 실수였죠. 그리고 아쉬운 수익이었다. 이것도 당시에 마찬가지로 유비커스 홀딩스나 비슷하게 이제 뭐 수익을 만들어 간 것 같아. 최고 많이 낸 분들이 그 정도 낸 것 같다. 요 종목은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직도 상승률이 한 30%에서 50% 정도는 보여지는데 업사이드가 나오게 되고 하면 이것도 이제 1000%, 2000%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이미 이제 포지션이 한번 어긋났기 때문에 이건 지금 이제 재진입 포지션은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이게 수익을 챙겨가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으면 오히려 좋을 수 있는 종목이었다는 거예요. 업사이드가 크게 진행이 되고 뭐고 하면 자, 수익 기회들이 더 있었을 테니까요. 이노아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업사이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부터. 그렇지만 당장 이제 밸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덜어놓고 보자라는 거고요. 자, HFR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요 구간에서 이제 추천이 들어갔었고 여기서 이제 챙겨갔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업사이드가 이제 많이 진행이 됐어요. 지금도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밸류 부담이 있는 구간이니까 이제 신규 편입은 안 나오는 거고 2021년도 추정치까지 반영한 밸류인데 요게 이제 업사이드가 나오게 되면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은 이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요 위에서도 내가 마지막에 이제 사인이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이때 사신 분들은 교체를 보는 게 맞고요. 예를 들어 100% 넘어간 분들은 이제 뭐 분할매도 해놓고 이제 보유를 해보셔도 되고 이 밑에서 산 분들은 사실 보유를 했어야 되는데 진작에 다 잘라 먹었죠. 요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반도체가 이게 우리가 샀던 게 2017년도부터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모아갔던 종목이고 2019년도에 거의 다 챙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비중을 확 줄여놨는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보면 어때요? 지금 막 움직이고 있을 때 수익을 챙겨가도 요때랑은 대응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5G도 그때랑 똑같이 대응을 했으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반도체도 지금 구간에서 이제 1, 2년 더 지나면 야 요거랑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번 이제 수익을 챙겨가면 끝까지 끌고 가면서 먹는 거예요. 끝까지 끌고 가면서 밸류 체크를 하면서 보유를 하고 거기에 이제 무슨 뭐 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런 실수 그리고 아쉬움 같은 걸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하면 발전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다 해봐야 되는 거고요. 이런 그래서 과거 데이터들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안 하고 있었던 그 과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고요. 그걸 분석해서 어떤 계획이나 시스템을 짜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내가 경험을 하면서 요 때는 요랬는데 저 때는 저랬는데 하면 분석이 더 세분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거고 수익 확률도 높이는 거고 수익 폭도 높이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 5G 업황하고 이제 밸류를 분석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밸류 부담이에요. 자, 2021년도 실적 추정치까지 주가가 반영이 된 구간입니다. 주가에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2년 후, 이제 1년 후죠. 1년 후인데 지금 이제 초니까 2년 후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내년 4분기까지 실적을 다 반영해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업사이드가 나오면 더 가는데 그 폭이 나와봐야 무슨 2배, 3배 이렇게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가가 여기서 이제 100% 이상 가지고 이렇게 튀어주려 그러면 버블이 껴야 되는데 그 버블에 대한 거는 예측 가능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삼고 분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챙겨가야 된다는 관점이 잡히는 거예요. 업사이드 가능성은 높은데 상승 여력은 제한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악재를 만난다면 큰 하락도 가능한 거예요. 자, 요 부분은 2017년도에 반도체가 크게 튀었다가 이제 폭삭 무너졌던 요 구간의 흐름들이랑 똑같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어때요? 반도체가 이렇게 폭삭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는 겁나 다 맞죠. 자, 요런 포지션들이 또 만들어줄 수 있다. 5G에서도. 왜냐면 요 투자는 장기적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밸류가 크게 낮아질 가능성은 많이 없어요. 한번 이렇게 투자가 확 쪼그라들어서 이제 작살이 난다 그래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통신 장비 쪽 같은 경우에는 관련 기업이 지금 80% 이상이 지금 밸류가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0%만 추려가지고 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때요? 나머지 20%도 요 지금 많이 올라간 이 80% 종목들이 꺼지는 구간에 담는 게 훨씬 유리해요. 왜냐면 아직 못 올라간 종목들도 대장주들이나 주도주들이 꺼지면 같이 꺼지거든요. 그럼 밸류 매력이 더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비중을 무겁게는 실어가면 안 되는 섹터군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다만 다른 부분들은 하나 있는데 기회 요인을 이제 살펴보면 미국이 이제 화웨이 견제로 삼성전자가 지금 1위 사업자가 됐다 그래요. 원래는 저는 이제 화웨이가 1등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넘어온 그런 모습이 보인다. 자, 이 관련 기업들은 이제 업사이드를 이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통신 장비에서 서비스 기업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옮겨가야 되는 구간이다. 자, 빅데이터 관련 기업. 자, 5G 인프라가 깔리면 이 인프라가 깔리면 뭐가 될 거다라고 그냥 추정만 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요게 뭐 때문에 까는 거예요? AR이니 VR이니 요게 대표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자, 게임 관련주들이 뭐 있겠죠. 그리고 나서 또 AR, VR 다음에 있는 거 보면 자율주행. 그리고 어떤 서비스들이 가능하냐? 자, 헬스케어. 자, 등등해서 요쪽에서 어때요? 요 부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회원분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구축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비중을 다 설정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보이는 거죠. 이 성과들은. 지금 이미 대응을 다 돼 있습니다. 회원분들 자기 계좌들 열어보시고 이런 부분들 제가 코멘트 드린 것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준비들을 미리미리 해가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뭘 기준으로 담았을까요? 자, 숫자를 체크가 되는 기업들을 위주로 먼저 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면 자,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가면서 후발주들을 담아갈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1, 2년 후부터는 이제 솔루션, 서비스 기업들이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빅데이터 쪽에서. 이 빅데이터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범위가 굉장히 넓고 관련 기업들만 해도 200개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담을 수는 없고 여기에서 기회가 보이는 것들만 이제 담아가고 또 이제 수익도 챙겨가고 하면서 운영을 하면 되겠죠. 요거는 거의 진짜 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한번 깔아놓으면 끝인데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계속 성장을 할 거니까 10년, 20년 투자가 가능한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통신장비 쪽은 어때요? 한번 쫙 깔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100만 개가 들어가면 뭐 100만 개가 들어가면 몇 개가 이게 80만 개, 90만 개 들어가면 이제 상승률이 없어지잖아. 근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계속 경쟁을 하면서 계속 확대가 돼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큰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5G 이거 지금 여기에서 먹었던 뭐 이런 수익들은 진짜 수익도 아니에요. 진짜 수익도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이제부터는 뭐 한 10년 후에 놓고 보면 막 1000% 갈 수 있는 기업, 뭐 100배 갈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물론 지나고 나야 보이겠죠.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갖고 있을지, 또 그만큼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지는 지나고 나야 나면 이제 뭐 검증이 되는 거지만, 뭐 몇 년 동안에는 꽤 큰 수익을 요 구간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미국이 6년간 미국 전 지역의 80% 이상의 5G 인프라를 구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해외 모멘텀이 있는데, 자, 삼성전자가 여기에다 뭐 많이 할 거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뭘 할 거냐 이거예요. 자, 통신 장비 쪽 뭐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기술력이 크게 필요가 없는 부분들은 어떻겠어요? 일반적으로 뭐 기지국 세우고 뭐 이런 것들은 미국에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의 기업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보다 싸게 줄 수가 있을까?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서는 일반 이제 기술력이 많이 필요 없는 장비 쪽은 결국은 크게 수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전체 파이가 커지니까 물량이 딸리고 뭐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물론 그런 폭의 성장은 가능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단기적일 거고,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통신장비 장비에 들어가는 반도체 같은 요 부분에 대한 요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뭐 한국을 따라올 곳이 전 세계에 없으니까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반도체 요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큰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자, 관련 종목이 큰 폭의 업사이드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회원방송에서 따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회 요인은 크게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큰 폭의 기회가 있는 거는 빅데이터 쪽이에요. 이거는 대충 사놓으면 다 먹을 겁니다. 요 관련 기업도 대충 사놓고 1, 2년 냅두면 다 먹을 거예요. 어지간하면 확률이 90% 이상은 맞아있는 확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통신 장비 쪽에서는 이제 기존의 기술력이 별로 필요 없는 장비, 요런 부분들은 투자 비중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자, 반도체 이쪽에 관련된 것들을 좀 찾아보는 그런 고민이 필요한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G 업황 밸류를 이제 체크를 해봤고요. 요거는 이제 편안하게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은 좀 지나가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려고 그러면 통신 3사 있죠. SK텔레콤, KT, 뭐 주가는 움직인 게 없지만 뭐 LGU 플러스, 뭐 여기에서 뭐 처지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라면은 만약에 여기다 투자를 하면 요 세 개를 같이 사서 모아가겠다 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뭐 거의 확률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없겠죠. 장비주들이야 단기성이지만 뭐 단기적으로 뭐 1년, 5년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제 장비가 들어가고 뭐 하는 거지만, 자, 서비스 기업들 중에 주도주들은 뭐 얘네겠죠.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할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체크하고 보자. 지금은 관심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모아가면서 배당도 받아가고 하면서 보유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는 몇 배 낫겠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